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5일 정오입니다. 요새 신문 기사를 읽어보면은 암호가 나와요. 양재천 국장, 죽을래 과장, 신내림 서기관, 구속영장이 청구된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양재천이 뭐냐, 죽을래 과장은 뭐냐, 신내림 서기관은 뭐냐. 기사를 읽어보면은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헌법 제7조는 말이죠. 이게 공무원들의 이 직무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헌법에 보면은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재판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규정이 몇 개가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하는 게 헌법 7조입니다.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 두 개를 합치면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된다는 말은 불법한 명령을 집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불법한 명령을 내렸을 때는 그것을 반드시 거부해야 할 의무를 또 권한을 이 헌법 7조가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 5부가 이 윤석열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승인을 받아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지난 12월 벌어진 사건인데 444건의 자료를 삭제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세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A국장, B과장, C서기관인데 이 세 사람이 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측근으로 불렸던 인물이고, 그래서 양재천 국장, 죽을래 과장, 신내림 서기관이라는 별명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검찰은 원전 산업정책과 산업부의 원전 산업정책과 PC에서 월성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이 세 명에 대해서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방실 침입, 옆방입니다. 방실 침입 혐의를 적용했는데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조선일보가 양재천 국장이라고 붙인 이유를 보니까 구속영장이 청구된 A국장은 백운규 전 장관과 양재천 산책을 함께 다닐 정도로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전 산업정책관을 맡은 뒤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내기도 했고, 죽을래 과장은 왜 이런 별명이 붙었느냐 하니까 B과장이란 분인데, 이 백운규 전 장관에게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해 가지고 2018년 4월 한시적 가동의 필요성을 보고했다가 너 죽을래? 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당시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를 하되 그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연구정지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까지 2년간은 원전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아주 합리적 건의를 했는데, 백 전 장관은 원전을 그때까지 가동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하란 말이냐, 어떻게 이따위 보고서를 만들었느냐, 너 죽을래 하며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아마 이분이 검찰이나 감사원에서 그런 진술을 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즉시 가동 중단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비위를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머리를 굴리는데 합심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이 수천억 아니 수조 원의 피해를 국민들에게 안기는 이 정책이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내림 서기관, 이건 또 뭐냐? 신내림 서기관, 시 서기관은 444건의 자료를 직접 삭제한 인물인데 감사원과 검찰이 감사원 감사 전에 어떻게 알고 자료를 삭제할 수 있었느냐고 추궁하니까 위선은 없다.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줄 알았다고 진술해가지고 이런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구속영장과 별도로 이들이 이런 처지에 빠진 이유는 헌법 7조 정신 위반입니다. 이 공무원들이 헌법 7조를 읽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읽었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죠. 사실과 과학과 법을 무시하고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즉 헌법 7조가 명령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대가입니다. 분명히 헌법 7조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임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위한 봉사자가 아닙니다. 문재인을 위한 봉사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벌을 지금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정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무도한 정권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무도하는 것은 법 이전에 도의가 없다는 거죠. 무도한 정권을 무조건 따라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윤석열의 검찰이 한 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 오늘 일면에 보면은 산업부 원전 3인방 백운규 지시로 경제성 낮췄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지시를 따라서 경제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낮은 것처럼 자료를 조작해가지고 월성 1호기를 폐쇄해가지고 국가 경제에 그리고 국민 부담을 크게 지우게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백운규 씨를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특정을 하고 있는데, 자, 백운규 씨는 이걸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아니, 이분도 엘리트이지 않을까요? 이 정도까지 올라갔으면은. 그런데 왜 헌법 7조를 읽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헌법 7조는 모든 공무원이 그 좌파 정권이든지 무슨 정권이든지 내리는 명령이 헌법에 맞지 않고 법률에 맞지 않고 사실에 맞지 않고 과학에 맞지 않고 적법 절차에 맞지 않으면 거부해야 할 의무와 어떻게 보면 권리를 주는 겁니다. 방패를 주는 겁니다. 여기에 불이익이 오면은 헌법 7조를 딱 꺼내가지고 읽어주는 겁니다. 헌법 7조 상관에게 귀하의 명령은 헌법 7조에 맞지 않습니다. 헌법 제7조 1.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요약하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장관 또는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은 여기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패를 주었는데 왜 그 방패를 쓰지 않고 무도한 정권에 무조건 따라가다가 감옥행으로 몰리게 되었느냐. 이런 교훈을 윤석열 검찰이 공무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